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만 열린다면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마지막 숨, 누군가의 조용한 용기. 그 모든 게 담긴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함께 울어도 괜찮아요. 외로운 산골, 바람만이 스산하게 부는 곳에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이 살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고 매일 새벽 떨리는 손으로 도토리 수백 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땅을 파고 씨앗을 묻고 손끝에 피가 나도 물 한 모금을 붓고 내려왔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어요. 늙은이가 죽고 나면 누가 그 나무를 봐? 내가 그 숲을 볼 수나 있겠어? 노인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눈가에 주름진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전쟁이 왔고 산은 불타고 모든 게 재가 됐어요. 사람들은 절망 속에 무릎 꿇었죠. 그런데 그 산만, 그 노인이 매일 올라갔던 그 산만 어느새 초록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샘물이 솟아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아이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이미 차가운 흙 속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한 그루의 나무도 자신이 심은 숲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 당신이 지금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이 노인을 떠올려 주세요. 그는 죽어서도 세상을 살렸어요. 어둠과 침묵 속에 갇힌 작은 소녀가 있었다. 헬렌 그녀의 세상은 끝없는 검은 밤. 소리도 빛도 말도 없었다. 그녀는 울부짖고 물건을 던지고 가족의 손을 물기까지 했고 엄마는 매일 밤 몰래 울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선생님이 왔습니다. 앤 설리번.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헬렌의 손에 물을 흘려보내며 손바닥에 글자를 새겼다. WATER. 헬렌은 화를 내며 손을 뿌리쳤어요. 수백 번. 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도 눈물이 났지만 손을 놓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순간 헬렌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가 깨달았어요. 이 글자가 지금 흐르는 이 차가운 것이 물이라는 걸. 헬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을 만진 거예요. 그 후 헬렌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앤 선생님의 그 떨리지 않는 손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은 한 사람의 끝없는 사랑이다. 아버지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아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나서야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열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게 하나 있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태어난 날 아빠는 울었어. 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세상 전부를 가진 기분이었어. 돈은 많이 못 줬지만 사랑은 매일 넘치게 주려고 애썼어. 미안한 게 있다면 너를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한 거야. 너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었는데 이제 아빠는 갈게. 하지만 내 곁에 항상 있을게. 너가 웃을 때마다 아빠도 웃을 거야. 아들은 편지를 붙잡고 엎드려 울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매일 누군가를 안아주며 살기로 했어요. 추운 겨울, 지하철. 아저씨 한 분이 빨간 풍선을 들고 타셨어요. 풍선에는 어린 글씨로 아빠 사랑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쁜 풍선이네요. 생일 선물인가요? 아저씨는 한참을 침묵하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딸이 하늘나라 간 지 1년 됐어요. 이게 딸이 처음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지하철 안이 얼어붙었어요. 아저씨는 계속 말했어요. 매일 놓아주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1년에 한 번만 오늘만. 어린 학생이 주머니를 뒤져 용돈을 내밀었어요. 아줌마가 지갑을 열었고 아저씨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날 아저씨는 빨간 풍선 100개를 들고 딸의 묘지로 갔어요. 하늘거리는 풍선 아래서 속삭였어요. 아빠도 사랑해. 잭슨은 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울었어요. 학교 못 가 애들이 놀릴 거야.
친구 레디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 고민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간 레디의 머리는 완전히 밀려 있었어요. 잭슨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너 왜? 레디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랑 똑같이 하고 싶어서. 이제 우리 둘이 제일 멋진 거야. 그날부터 아이들이 하나둘 머리를 밀었어요. 교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잭슨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암을 이겼어요. 1935년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 뉴욕 법정. 할머니 한 분이 빵 한 덩이를 훔친 죄로 서 계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손주들이 배고파 울어서. 판사는 뉴욕 시장 라과디아였어요. 그는 한참 할머니를 바라보다 망치를 두드렸어요. 벌금 10달러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가난한 할머니가 어떻게? 시장님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벌금 10달러를 부과합니다. 이 도시에서 할머니가 배고픔에 빵을 훔쳐야 하는 현실을 제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자를 돌리며 말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50센트씩 내주세요. 이건 우리의 수치심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어요. 그 돈으로 손주들에게 빵을 사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프셨죠? 저도 다시 쓰면서 울었어요.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지만 이런 순간들이 진짜 삶이라는 걸 잊고 살아요. 누군가를 안아주지 못한 후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의 외로움, 작은 친절 하나로 구원받은 눈물. 당신의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포기하고 싶은 그 일에 한 걸음 더. 그게 당신이 심는 숲이 될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매번 일어서는 것이다.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 저도 이 이야기 속 사람들도 함께 박수 칠게요.